최근 5년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 가운데 24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서 반송된 것으로, 즉 되돌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철은 가공된 뒤에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는 자재입니다. 그런데 이 24건 가운데 22건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검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후쿠시마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세슘 137에 오염된 흙도 있었습니다. 관련 부처가 앞으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적발되는 사례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건 24건입니다. 이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찾아낸 건 2건뿐, 나머지 22건은 재활용 고철을 취급하는 민간 사업장의 방사선 감시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원안위는 관련 법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또 30톤 이상 전기 운용 시설을 가진 재활용 고철 취급자에게도 감시기를 설치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원안위의 감시기를 문제없이 통과한 뒤 민간 사업장의 감시기에서 발견된 경우가 다수였던 겁니다. 민간에서 방사성 물질을 찾아 일본으로 돌려보낸 것 중엔 오염된 흙도 있었습니다. 이 흙에서 검출된 핵종은 세슘 137, 원전 사고 같은 인위적인 핵 사용에서만 나타나는 물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나온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세슘 137은 자연계에 없고 핵 분열 반응이 있을 때만 나오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다량으로 있으려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것 말고는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흙을 비롯해 고철과 알루미늄 스크랩 등 총 8개의 품목에서 세슘 137이 나와 반송됐습니다. 원안위는 민간 사업자의 감시기도 원안위에서 설치해줬기 때문에 방역이 뚫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고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스카라와 같은 생활용품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나와서 반송됐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컨테이너는 한 해에 8만 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방사선 검사를 하는 것은 5% 이하이고 이마저도 컨테이너째, 그러니까 통째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만들어진 기저귀와 마스카라 등은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 수입됩니다. 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의 지역에서 우리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매년 8만 개가 넘습니다. 관세청은 항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문제는 컨테이너 외부에서만 측정하고 그 안의 내용물은 직접 검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컨테이너 자체가 쇠기 때문에 차폐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그걸 찾아내기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감도가 웬만큼 강해지지 않고서는. 수입된 컨테이너를 다 검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검사 건수는 전체 수입량의 5% 이하였습니다. 관세청 매뉴얼은 1에서 5%만 무작위로 조사하도록 돼 있어 규정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자체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때 급하게 마련돼 보다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전산 시스템도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손으로 적다 보니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전담하는 인력도 없습니다. 일반 화물을 검사하는 직원이 방사선 검사도 함께 맡습니다. 관세청은 원안위에서 전문 인력 등을 파견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김민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 자체에 허점이 많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일단은 항만에 고정형 방사선 검사기라는 걸 설치해뒀습니다.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세청이 모두 이 장치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입된 컨테이너는 트럭에 실려서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이 검사기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 검출이 되면은 경보음이 울리게 되고 이렇게 조사가 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품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이렇게 바깥에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째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던 전문가들은 이 차폐 기능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이 방사성 물질을 감싸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눈 가리고 아웅 이런 느낌이 듭니다. 관련 부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관세청도 이런 고정형 감사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이어나가자 앞으로 인력을 보완해
일부 컨테이너만이라도 직접 열어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반면에 원안위의 설명은 조금 다른데요. 이 장치만으로도 방사성 물질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관련 부처 간에 지금 많이 말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청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1에서 5%만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2011년 만들어진 규정 때문인데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인력에 맞춰서 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이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예. 관세청은 이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공식 답변을 내놨고요. 무엇보다 부처별로 현재 나눠지고 있는 방사능 검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요, 현재 식품은 식약처, 그리고 석탄은 환경부, 고철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럼 이걸 다 합쳐서 어디서 하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다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긴 한데. 이 현재로서는 이제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곳에는 원안위가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 역시 원안위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고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통합을 하면 훨씬 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에 쌓아둔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방류하려 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죠. 실제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태평양 주변 국가에 큰 위협이 됩니다. 1년 안에 우리 동해에 바로 이 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그중 불임과 암을 유발하는 세슘 137이 바다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일본 가나자와 대학 연구진 등이 추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연안을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든 세슘 137은 해류를 타고 남쪽으로 퍼졌습니다. 이 세슘 137은 필리핀 쪽에서 올라오는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동중국해와 우리나라 동해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동해로 유입되는데 1년쯤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슘 농도가 2012년부터 올라 2015년에서 2016년에는 세제곱미터당 300g, 그러니까 사고 전에 2배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오염수 110만 톤을 방류하면 같은 경로를 통해 1년 안에 방사성 물질이 동해로 흘러들어옵니다. 연구 결과를 소개한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nd the next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is in September, and civil society, as well as governments, have the opportunity also to challenge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is water issue as a human rights. JTBC 강버들입니다.